나는 왜 시를 쓰는가? 왜 말을 건네면서도 그 말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모름이 어째서 때로는 가장 정확한 울림이 되는 걸까? 말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시 참 좋더라. 그 말 어쩐지 나한테는 진실처럼 들리더라. 하지만 그 시를 쓴 사람은 그 말이 왜 울림을 가졌는지 끝내 설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이 쓴 말인데 정작 그 뜻은 듣는 이가 더 정확히 이해하고 더 깊이 감동받는다는 것. 소크라테스는 이 역설을 오래전부터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인을 예언자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 신의 뜻을 전하지만 그 뜻을 자기 입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혜로 말하지 않습니다. 직관으로, 때로는 무지 속에서 깊은 곳과 연결되는 말들을 떠올립니다. 그 말은 머리가 아니라 어딘가 더 넓고 어두운 곳에서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영감이 어디서 오는지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이게 진짜 옳은 말인가? 하고 분석하려 들지만 때로 말은 설명되지 않아도 진실이 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 순간 그건 당신만의 해석으로 재탄생하고 시인은 그것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진실이란 누군가의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도착할 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시를 쓰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 무언가를 전하려는 사람 모두는 자신이 운반하고 있는 뜻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무지가 두려움이 아닌 이유는 그 말이 가끔은 스스로 길을 찾아 사람에게 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속에서 우리는 말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운명처럼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스스로도 다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지 못한 채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명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조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보다 그걸 안다고 믿을 때 더 자주 틀리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무지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는 바로 그 고백 덕분에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렸습니다. 시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때때로 시인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깊었습니다. 그 말들은 지식이 아닌 상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마음의 떨림.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치기 어려운 이미지. 설명은 안 되지만 반드시 적어야 했던 문장. 그건 뭔가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틈으로 흘러나온 흔적에 더 가깝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태를 신적 영감 혹은 광기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스로 모른다고 말하는 자가 어떻게 진실을 전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어쩌면 비워진 그릇에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이 담기지 않지만 텅 빈 그릇은 어디에서든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을 만든다는 건 종종 그런 빈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무언가 떠오르고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말이 멈추지 않고 써내려진다는 것. 그건 지식이 아닌 통로의 상태, 소유가 아닌 흐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 그 뜻을 모른다 해도 그 말이 사람을 울릴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삶에서 그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느 날 툭 던진 한마디, 무심히 쓴 한 줄의 글, 그 말이 누군가에겐 가장 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진실은 아는 사람의 입보다 듣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진실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어느 날 문득 말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도착합니다. 시를 쓸 때 혹은 말을 전할 때 사람은 종종 자신이 말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은 분명 내 손에서 나왔지만 내 마음보다 더 먼 것을 가리키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백이 나도 모르는 울림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시인이 기술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 다루는 장인이 아니라 신의 손에 이끌려 글을 적는 존재라고 말했죠. 이는 단지 시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한 말이 자신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건넨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마지막 문장. 그 순간엔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는 말의 무게. 그건 말이 나를 초월해 간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소유하려 듭니다. 내 말이야, 내가 한 말이잖아. 하지만 말은 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혼자 걷기 시작합니다. 듣는 이의 마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해석되고 바뀌고 때로는 나조차 상상하지 못한 의미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이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가는 통로이고 그 통로는 스스로도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은 정보이기 이전에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한 시절을 지나며 내가 내뱉은 말들이 어떤 이의 상처를 감쌌을 수도 있고 어떤 이의 결정을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다 해도 말은 그렇게 나를 떠나 다른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이 다치지 않게 흐를 수 있게 가로막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말을 완성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보다 더 오래 살며 당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예상하지 못한 빛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말이 나를 초월해 갈 수 있도록 당신은 그저 진심으로 입을 열고 조용히 마음을 열어두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말이 당신을 통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은 다가오지 않고 어떤 말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말은 모두 귀에 닿지만 그중 몇몇은 마음까지 스며들죠.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말은 지식에서가 아니라 상태에서 온다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가 말할 때 어떤 영혼의 자리에 있었는지가 그 말의 깊이를 결정한다고요. 우리는 가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따뜻하고도 조용하며 마치 오래된 나무 그늘처럼 쉼없이 살아가는 이에게 그늘 하나를 내어줍니다. 그건 말이 가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넨 이의 온도 때문입니다. 많은 말을 배웠고 화려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가 필요하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어. 괜찮아. 그 마음. 그 말은 대단한 진리를 말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맞는 말을 하려 하다가 사람을 잃습니다. 정확한 언어를 꺼내려다 진심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말은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건네는 말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의 고단한 하루 끝에 당신의 말이 그 사람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다면 그 말은 이미 충분한 진실이 된 겁니다. 시인은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품은 침묵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오늘 그 누구에게 작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이미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소유가 아니라 쉼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순결입니다. 우리는 그 순결 속에서 서로를 살아있게 합니다.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은 소란 속에서 들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 속에서 작게 건네졌던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곤 합니다. 그 말엔 설명이 없었고 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길었던 만큼 그 말은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말하는 이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자라고. 우리는 자꾸만 말하려고 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침묵이 불안해서 서둘러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말은 묵음 속에서 자랍니다.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침묵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말은 타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은 소리이기 전에 깊은 듣기에서 비롯됩니다. 한 아이의 혼잣말을, 늙은 어머니의 한숨을,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이미 다른 이의 생에 조용히 스며드는 중입니다. 말을 고르는 건 기술이지만 말을 아끼는 건 지혜입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내 말이 답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 그것을 아는가? 그 물음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대화는 확신을 나누는 게 아니라 무지를 함께 껴안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꺼내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남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 한마디는 이미 침묵보다 더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채워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비워서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틈에 다른 이의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이 있었기에 당신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아무에게서나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입을 열고 묻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질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지혜에 대해 묻고 정의에 대해, 용기에 대해, 사랑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지는 질문은 정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기에 물었고 그 물음의 끝에서 사람들을 스스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질문을 잊고 살아갑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묻지 않게 되고, 묻지 않게 되는 순간,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질문은 단지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입니다. 모름을 받아들이는 용기, 확신보다 겸손을 앞세우는 마음의 모양. 창작자든 부모든 교사든 진짜 힘은 답을 많이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왜 이 말을 하려는가? 이 문장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들을 놓지 않을 때 말은 얇지 않고 사람을 향해 닿을 수 있게 됩니다. 시를 쓰는 이들은 종종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적어내려 갑니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 문장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건 어쩌면 자신 안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묵묵한 응답일지 모릅니다. 질문은 때로 혼란을 주고 답은 쉽게 오지 않지만 그 혼란을 견디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나온 말만이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질문이 된 것입니다. 그 질문을 버리지 마세요. 그 안에서 말이 자라고 그 말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흔들게 될 테니까요. 말은 알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고백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을 향한 유일한 용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를 쓰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 안에는 언젠가 한 번쯤 시인처럼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심스레 꺼낸 고백, 떠나가는 이를 향한 짧은 작별, 무너지듯 터져나온 울음 사이에 말한 조각. 그 순간의 말들은 기술이 아니라 순간의 영혼이 건넨 진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신의 이끌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스며든 듯한 말의 흐름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것. 그 순간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심을 꺼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 말하려고 애씁니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진실한 말은 서툰 울림 속에서 나옵니다. 흐느낌이 섞여 있거나 말끝이 떨려 있거나 아예 문장이 되지 못하고 침묵으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들이 덜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람의 진심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완성된 시보다 누군가의 삶에서 우러난 말 한 줄이 더 많은 사람을 울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이미 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몰라 조용히 마음속으로 삼킨 그 문장. 그건 언젠가 당신을 닮은 언어로 누군가에게 닿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만의 것이지만 동시에 당신을 떠나 또 다른 삶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가 선명하지 않아도 당신이 그 마음으로 건넨 말은 누군가에게 하루를 견디게 하는 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말이 맞을까? 하지만 그 전에 물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려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말의 형태보다 그 말이 나온 상태를 보려 했습니다. 그 말이 지식을 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영혼에서 흘러나왔느냐를 살폈습니다. 그는 진짜 말은 기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도 아니고 타인을 이기는 무기도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리는 마음 위에 놓입니다. 마음 없이 건넨 말은 설사 옳더라도 외롭고 조금 서툴러도 마음이 담긴 말은 누구에게든 길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말을 다듬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건 배려처럼 보이지만 때론 말에서 온기를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은 잘 포장된 말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때론 그 말이 서툴러서 울음을 담기도 하고 분노를 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말은 형태보다 결이 먼저입니다. 소리보다 온도가 먼저입니다. 단어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도 그 자리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평생 잊히지 않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이란 무엇을 전할까 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설까를 먼저 묻는 일입니다. 당신이 건넨 한마디에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 말은 이미 가장 사람다운 언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말은 대단한 문장이 아니라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길 수 없고 이기지 않으려는 말이기에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말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이지만 그 말은 종종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닿습니다. 한 줄의 시를 쓸 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읽었을 때 그 말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곧 내가 쓴 말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정직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말은 처음보다 더 깊은 생명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말이 다 완성된 후에야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적어내린 문장 같았지만 그 말이 어떤 날엔 나를 붙들어주고 어떤 날엔 나를 울리고 또 어떤 날엔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시인이 시를 쓰는 순간은 정확히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건 혼란이거나 그리움이거나 말이 되지 않는 감정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이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게 합니다. 말은 타인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길은 언제나 나를 한 번 더 지나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썼던 말들 중 버려진 것 같았던 문장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글귀들, 그것들이 언젠가 당신을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진심으로부터 나왔고 진심은 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말해줍니다. 너는 그때 이미 너를 위로하고 있었어. 그 말은 너를 위한 말이었어. 우리는 자주 누군가를 위해 쓴다고 믿지만 그 모든 말은 돌아와 결국 나를 치유합니다. 그러니 지금 말이 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조용히 적어보세요. 그 문장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의미를 만들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남긴 말들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오래도록 어딘가에 남아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어떤 기억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말은 지식이 아니라 무지의 용기에서 비롯된다고. 그건 곧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말하겠다는 태도. 우리는 종종 말에 지쳐갑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언어. 그 안에서 진심은 점점 흐려지고 말은 점점 소모되어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말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시대의 공기를 흔들며 한 영혼의 어둠에 작은 불을 켭니다. 그 말은 설명되지 않지만 전해지고 다 알지 못하지만 느껴집니다. 시인도 철학자도 창작자도 아닌 평범한 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순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의도를 넘어 그 사람의 영혼이 지나간 자국이기에 더 깊고 더 멀리 퍼져갑니다. 당신이 오늘 남긴 말이 어쩌면 아주 먼 날 누군가의 마음에 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그 밤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말은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하고 말을 믿어야 하며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말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스스로에게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말은 언제나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말은 말한 사람을 잊어도 그 울림은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방식대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문장은 당신의 영혼에서 나왔습니까? 그 말은 당신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이제 당신을 떠나 누군가의 어두운 시간을 비추러 가는 중일 겁니다.